여러분 앞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로울지, 아니면 해를 끼칠지, 마음을 터놓고 신뢰해도 괜찮을지 첫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랍게도 그 첫인상과 신뢰는 우리의 시선 처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상대방은 우리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깊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대화가 어색한 상황에서는 말보다 우리의 몸짓과 시선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이 대화 중에 계속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거나 주변을 끊임없이 둘러본다면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 이 사람은 조금 무례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선은 종종 마음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남의 자리에서 말보다 먼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선 처리를 포함한 3가지 작은 행동으로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 즉 인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인관계에 오랜 어려움을 느꼈던 한 중년 여성분의 상담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은 저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하는데 왜 자꾸 관계가 소원해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참 배려심 깊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했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약간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평이 많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선 처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을 직접 마주치기보다는 자신의 손끝이나 바닥을 내려다보곤 했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녀의 설명에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무관심이나 거리두기로 해석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시선을 상대방의 이마와 눈 사이, 즉 미간 언저리에 두어 보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대의 눈을 너무 강렬하게 응시하면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시선을 너무 아래로 떨구면 자신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간 주변을 부드럽게 바라보면 상대는 이를 자연스러운 눈 맞춤으로 느끼며 여러분이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단 몇 초의 시선 교환만으로도 나는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색했던 관계를 개선하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선 처리와 함께 시너지를 낼 2번째와 3번째 행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몸짓과 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에서 시선이 말보다 먼저 신뢰를 구축하는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따뜻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선을 미간에 두는 것이었다면 2번째는 시선을 맞추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친밀감 형성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 나는 당신과 다툴 생각이 없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이 자세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 역시 내담자를 만날 때 의식적으로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이 긴장을 풀고 더 편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곤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자리에서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세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시선은 미간 부근에 두며 부드러운 미소를 띠는 것.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세는 여러분을 따뜻하고 수용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은 상대방의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 중 잠시 정적이 흐르면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화제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죠? 와 같이 다급하게 파고들면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신뢰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침묵까지도 편안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표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은 다물고 눈은 온화하게 상대를 바라보며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여주는 것. 이런 모습이 가장 깊은 신뢰를 줍니다. 이런 표정은 상대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침묵을 그렇게 존중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입니다. 시선 하나, 고개 각도 하나, 표정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연과 인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만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 실제로 관계가 개선되고 좋은 인연을 만난 한 청취자분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인생의 귀인을 만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제 마음에도 깊은 공감이 일었는데요. 이분은 과거 한 회사에서 인사 관련 부서장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업무상 면접 진행, 신입사원 교육 등을 담당하며 다른 사람의 태도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람들 앞에 서면 늘 긴장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주 듣던 말이 부장님은 왜 그리 표정이 없으세요? 왠지 모르게 벽이 느껴져요. 였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속마음은 따뜻한데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는 현실이 답답하고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는 어느 날 이 방송과 유사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시선을 눈이 아닌 미간 부근에 두세요. 말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여 보세요. 같은 조언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이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어색했지만 점차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나 후배들이 부장님, 요즘 인상이 편안해 보이세요. 왠지 더 믿음이 가요. 예전보다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수록 자신감을 얻었고 표정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회사 내 다른 부서의 한 후배가 어느 날 그를 찾아와 제가 요즘 고민이 많은데 부장님께는 왠지 털어놓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마침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후배와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깊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후배는 힘들었던 시기 가장 먼저 이 부장님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나중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얻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고 멋진 인상을 주기 위해 화려한 언변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때로 말 너머에 있습니다.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한 번, 말없이 상대의 말을 기다려주는 그 짧은 순간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인지 아니면 속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사람인지를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늘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보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결국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누구나 이 작은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시선을 미간에 부드럽게 두며 침묵의 순간을 존중해주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인연, 귀인을 만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비언어적 행동들이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던 오해가 풀리고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의범절이나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언어적 신뢰의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상대의 눈빛, 표정,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성이나 의도를 감지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눈은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린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을 부드럽게 맞추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이 가진 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경청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눈으로, 몸짓으로, 그리고 온전한 태도로 상대의 말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화한 미소와 침묵의 수용입니다. 이는 말없이 따뜻한 시선과 함께 부드럽게 미소 짓고 상대의 말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수를 했거나 무언가 말하기를 망설이는 순간 이 온화한 표정과 기다림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즉시 지적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말을 멈추고 그저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나는 너를 믿고 기다려줄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말을 줄이고 자녀에게 온화한 미소를 더 자주 보여준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말보다 표정, 꾸짖음보다 미소가 때로는 더 효과적인 소통의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손의 위치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손을 어떻게 두는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심리 상태와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팔짱을 끼는 자세는 나는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다 또는 방어적이다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거나 뒷짐을 지는 행동은 자신감이 없다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나 무릎 위에 펼쳐 보이거나 가볍게 깍지를 끼는 등 몸 앞쪽으로 편안하게 두면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이런 개방적인 자세는 중요한 면접이나 소개팅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호감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때로 우리가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왜 상대는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할 때의 여러분의 표정, 시선,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태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바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눈의 방향, 미소, 손의 위치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직장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어쩐지 사람들과 쉽게 친밀해지지 못하고 회의나 회식 자리에서도 겉도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제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고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면 무례할까봐 자꾸 시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강연에서 시선을 회피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 혹은 미간 부근을 최소한 3초 이상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상대를 응시하는 연습을 했죠. 그녀는 자신의 책상 모니터 옆에 작은 메모지로 시선 피하지 않기라고 적어두고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더 자주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와 같은 제안도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저 눈을 조금 더 마주쳤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사례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아들과의 관계가 매우 서먹했습니다. 아들은 늘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아버지가 말을 걸면 몰라요, 귀찮아요 라고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대화 단절에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글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그저 눈을 맞추며 온화하게 미소 지어보세요. 표정만으로도 마음은 전달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거실로 나온 아들에게 잔소리나 질문 대신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아들을 향해 그저 조용히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첫날 아들은 어색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한 미소와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은 놀랍게도 아버지 옆 소파에 와서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대화 없이도 부자 사이에 냉랭했던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속 미소가 가진 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신입사원 시절의 경험담입니다. 회사에서의 첫 팀 회의 자리, 김민준 씨는 긴장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팀장이 그를 보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민준 씨, 왜 그렇게 방어적인 자세야? 편하게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민준 씨는 얼굴이 붉어졌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의나 대화 시 항상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거나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두기로 한 것입니다. 두 손을 가볍게 포개거나 메모하는 척 펜을 잡으며 몸을 살짝 앞쪽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은 그에게 훨씬 편안하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회의에서도 그의 의견에 더 귀 기울여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인생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상대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열린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여러분을 향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작은 비언어적 소통의 힘이 과거의 현자나 철학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미 우리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빛 하나, 고개의 끄덕임, 입꼬리의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손의 위치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의 성향이나 현재 감정 상태를 어렴풋이 감지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의 중요성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지혜 속에 강조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은 말보다 몸짓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대화하며 진리를 탐구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사람의 말의 내용 못지않게 눈빛과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고 전해집니다.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 그것은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진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눈빛이나 표정은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포지교입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깊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죠. 관중은 살면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겪고 심지어 전쟁에서 도망치는 불명예스러운 모습까지 보였지만 친구 포수가는 단 한 번도 그를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중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포수가는 조정에 나아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나니 나라의 중책을 맡기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포수가는 뛰어난 언변으로 친구를 변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진정한 신뢰는 관중이 힘들 때마다 느꼈을 그의 변함없이 따뜻한 시선, 깊은 이해가 담긴 끄덕임, 그리고 결코 친구를 탓하지 않는 너그러운 표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길고 화려한 말보다는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따뜻한 눈빛과 표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런 따뜻한 표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위로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먼저 그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 한 번의 진심 어린 끄덕임이 때로는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비언어적 행동은 상대방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눈 맞춤을 하면 상대방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라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미소로 화답하게 됩니다. 내가 열린 자세를 취하면 상대방도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울 유런 효과 또는 상호작용 동기화와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표정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시선, 따뜻한 표정, 열린 자세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정과 호의가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깊고 오래가는 관계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공감을 잘 표현하는 사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상대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과 맺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의 실천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 마무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감정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없이 다가오는 위로와 지지의 힘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 판단 없이 가만히 들어주는 귀, 그리고 진심이 담긴 깊은 시선. 이러한 비언어적인 따뜻함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진짜 소중한 인연들을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행동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복, 즉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실천 방법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위로받는다. 하지만
그 위로가 반드시 길고 화려한 언변이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고 진솔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은 움직이고, 때로는 아무 말 없는 침묵과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위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만히 손을 꼭 잡아주는 자녀의 온기, 눈을 맞추며 걱정과 사랑이 담긴 무언의 미소를 짓는 손주의 얼굴, 그 안에서 위로와 사랑은 언어가 아닌 행동과 표정으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이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머물러주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상대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할 때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게 됩니다. 손과 몸을 열어둘 때 우리는 관계를 닫힌 문처럼 여기지 않고 언제든 열려있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과거 우리를 무시하거나 불편해하던 사람조차 우리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변화를 보일 수 있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려던 사람도 우리의 차분하고 존중하는 자세 앞에서 한 발 물러서며 우리의 진심을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행동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이 한 문장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말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수 있어도 진심 어린 시선과 따뜻한 표정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에게, 혹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에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따뜻한 시선과 온화한 표정으로 조금 더 자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고, 소중한 인연들이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머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 너머의 진심을 나눌 줄 아는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